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의 을목용신법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진행할게요. 네, 6월의 을목이다. 이렇게 쭉 있죠. 금도 많고 수도 많죠. 네,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쉽죠? 이렇게 시가 정해시다 그러면은 밤에 정화가 이렇게 막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해시 같은 경우는 물상으로 봤을 때 은하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쁘죠? 그러니까 을목일주 정해시도 미인이 많죠. 을목일주 병화를 봐도 예쁘고 정해시도 예쁩니다. 자, 남자면 잘생겼겠죠. 이렇게 신유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을목 옆에 이 편관은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 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화로 할 것인가? 당연히 금수 편이 많으니까 화로 잡는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계수, 이 병을 제거할 때 발전하게 되죠. 출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무기, 대운이 오고 세운에서도 무기, 그리고 무기토 대운, 그리고 화운이 올 때 승진하고 출세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주는 6월에 이렇게 있네요. 신유에 그렇게 돼 있고 또 화도 이렇게 떠 있고요. 병화도 있고 어쨌든 신유월에 그러니까 월주가 신유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하면은 역시 상관으로 이 신금 편관을 처리를 해야 된다. 상관과살, 상관합살, 그러니까 병화용신. 계수가 천간으로 떠 있지 않아서 참 좋고 또한 이 무토가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운에서 운에서 임계운이 올 때 천간에 있는 이 무토가 좀 막아준다. 병화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고 이번 세 개는 사주를 보기가 좀 쉽죠. 그죠? 6월에 다 화를 잡았습니다. 이 사주는 어떻게 될까요? 신유 금이 있죠. 월지편 두 개면은 월지의 그런 기운이 되게 강한 거죠. 금의 기운도 강하고 해수가 있는데 인해안목으로 천간으로 화가 이렇게 떴네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수를 써야 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죠. 내가 수를 써야 되느냐? 화를 써야 되느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해수가 인해안목이 돼서 좀 수의 기운이 무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인해안목의 복생화가 되기 때문에 극설교과로 책에서 보았죠. 극설교과로 봐서 해수, 운에서 오는 이 수운을 좋다고 보았던 거죠. 그러면 뭐 이 사주가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수운이 당연히 좋겠고 천간에서 수운은 어떨까요? 천간으로 수운은 이런 사주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천간으로는 화운도 좋다. 천간 화운도 좋다. 식상으로. 지지에서는 어쨌든 지지 해수를 용신으로 잡았으니까 화운은 안 좋다. 지지 화운은 안 좋다. 지지는 수를 쓰자.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관살이 있으면은 나를 기준으로 내 앞뒤 글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내 을목이지만 을목 나를 지켜주는 글자가 인성, 수도 있고 내 식상, 화도 있어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운이 이런 사주는 운이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에서 화가 오고 천간으로 수가 오고 그러면은 뒤집어져서 오면은 좀 안 풀리겠죠. 자, 진유합금, 유축합금이죠. 그죠? 유축금국이죠. 진유합금, 유축금국에 지지로는 이런 금의 기운이 투생금의 금의 기운이 강하고 천간으로는 이렇게 화가 떴네요. 그죠? 화가 떴다. 이런 사주가 좀 극설교가에 가깝죠. 위에는 수가 있었으니까요. 수가 없을 때가 극설교가에 가깝다. 그러면은 축중의 개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축중의 개수가 용신이다. 이 사주가 을사대운 신사년에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죠. 왜 했을까? 을사대운 신사년에 사망을 하였는데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지지의 내 유일한 의지처가 되죠. 내 뿌리가 되는 이 인목이 금극목을 당하는 거죠. 왜냐면 사대운이니까 사유축의 금극목, 신사년이니까 사유축의 금극목, 그리고 인사, 형도 되고 내 의지처인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사중에 있는 이 무토 있잖아요. 사중에 있는 무토, 병화, 무토가 축중에 있는 내 용신을 무게합을 해가지고 용신이 무력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용신이 무력해진다. 고래에서 신사년에 사망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사주가 보통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 사주들이 보통 인성용신을 쓰는 분들이 착하고 인정 있고 인간미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인성용신을 쓰시는 분들이 착하고 인정미 있고 인간적인 분들이 많다. 모 그룹의 회장이었던 분이죠. 자, 다음 사주는 역시 비슷하죠. 진유합, 유축합, 자수 이렇게 있는데 지지가 온통 금수네요. 토금수. 양의 글자가 없고 천간으로 봤을 때는 나의 화도 있고 개수, 간목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사주는 을목인 내가 어디에 의지하느냐? 간목에 의지하고 병화를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간목이 약해지면 병화도 꺼진다. 왜냐하면 간목이 이렇게 빠지면 개수가 자유로워져서 수국화 현상 생기는 거죠. 간목이 날아가면 개수가 내 편인 개수가 상관을 꺼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천간으로는 기토, 경금 이런 운이 무척 안 좋아요. 무척 안 좋아요. 이 운이 안 좋다. 이 사람이 기사대운이죠. 기토가 천간으로 왔죠. 각기 합해가지고 간목이 무력해지네요. 사대운, 이 을목 입장에서 사화는 뭐죠? 나의 식신상관이죠. 상관이 되죠. 상관이면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의 이 배신사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 아랫사람이 내가 키워준 아랫사람이 사유축이 되면서
평관 작용을 하죠. 금이 작용하는 거죠. 사유축의 금. 내 윗선으로 오는 거예요. 관으로. 그러면은 아랫사람의 배신이고 아랫사람이 나의 관이 된다. 내 윗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키워준 아랫사람이 내 그 윗자리에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던가 아니면은 배신사가 생긴다. 개미년에 망했다. 당연히 천간으로 개수 뜨니까 이 개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수국화시키면서 미년 간목이 이렇게 용신이 미에 들어가는 묘지운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뭐 부부불화야 당연히 사업이나 뭐 일이 안 풀리면은 있게 되는 거죠. 사유, 그렇죠. 사유에 어유해 이렇게 있네요. 사유 근극에 사유 이렇게 되면은 사화가 유금으로 가는 거죠. 사유 합국을 하니까요, 그죠? 해수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를 쓴다. 어쨌든 평관을 그러니까 인성을 써야 되느냐, 화를 써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음양배합 차원에서 화를 쓴다. 조우용신으로.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약하지 않죠. 인성이 있으니까, 그죠? 좀 덜 약하다. 그러면은 나의 기운을 식상으로 빼주는 것이 좋다. 자, 술월의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술월 같은 경우는 상강이 있죠. 10월 21일경에 상강이라는 그 절기가 있어요. 상강 전에는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술을 용신으로 잡고 상강 후에는 차가워지죠. 그러면은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리고 화국이면 그러니까 술 옆에 인이나 오가 있으면은 가상관격이 되죠. 왜냐면은 술인, 술오 이런 그 화의 국을 이루고 있으면은 을목 입장엔 가상관격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화의 기운이 가상관격에 천간으로 화가 뜨면은 당연히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수용신을 잡는다. 개수, 용신, 신금, 희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술인의 천간으로 화 떴다. 가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술을 용신으로 잡는다. 조열하니까 뜨겁다 수용신, 자중의 개수용신. 그러니까 간목도 시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의 의지처가 되는 거죠. 나의 의지처. 상관으로 내 힘이 많이 빠지니까 인비의 기능이 좋다. 인비의 힘을 빌어야 된다. 자, 토, 진, 온통 다 토네요. 천간으로 금이 떴습니다. 토금의 세력이 왕하죠. 토금의 세력이 왕하다. 그러면 재생관을 하는데 관성이 많으면 관도 살로 보는 거죠. 정관도 하나일 때가 좋지만은 그러니까 신유술월에 관이 뜨면은 관이 많게도 보는 거죠. 그러면은 화를 쓰면 좋은데 화가 술 중에 있는 정화 약하죠. 그죠? 술 중에 있는 정화 약하다. 그러면 술을 용신으로 살인상생, 관인상생 하는 사주가 되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도 그렇고 기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수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이라고 하면은 개수는 자연적인 물인 거죠. 그러면은 을목이 개수를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뭔가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인수니까 그러니까 도움도 있고 본인의 자격증을 또한 잘 쓸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자, 수월 축토 있고 천간으로 금 있고 토도 있고 그러면은 이 토금이 많은 거예요. 그죠? 토금이 많다. 여기 수도 있고 그러면 토금이 많으니 나는 묘미의 을목이다. 약하죠. 약할 수 있게 보는 거죠. 그죠? 토금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 토생금을 하니까 이 편관신금을 잘 다뤄야 된다. 이거를 다룰 때 뭘로 다루느냐? 어쨌든 뭐 술중 정화나 미중 정화를 쓸 것인가 아니면 개수를 쓸 것인가 봤는데 개수가 더 낫더라. 수월과 진월은 어느 정도 조우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면은 살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수월, 10월달, 진월, 4월달. 아주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고 수월하고 진월에는 여행 다니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뭐 그 공기를 마시면은 그런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수월과 진월은 아주 덥거나 아주 차갑지 않으면 조우는 어느 정도 다 맞춰진 사주다. 이 사주는 봤을 때 토금의 세력이 강하고 편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를 쓴다. 내가 조금 더 강했으면 화를 쓸 수도 있다. 식상으로 설계하는 게 좋으니까. 자, 상서까지 높은 직책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 사주 수월에 금 떴죠. 진술 토생금에 금금이 떴네요. 병화는 떠 있긴 한데 나는 어떨까? 을목 입장에서는 을의 사지에 있고 진토에 내 뿌리를 두고 있네요. 내가 약하다. 약하지만은 어쨌든 이 금이라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 그러니까 화로서 쓴다. 을목 입장에서 병화, 진신을 쓴다. 그렇게 되는 사주고 이런 사주는 천간으로 수의 기운이 오면은 임계수나 신금,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임계, 신금, 그러니까 세운에서도 그렇고 대운에서도 그렇고 너무 안 좋다. 토운이 와도 좀 그래요. 토운이 오면은 화생토로 토생금으로 화의 기운이 좀 약해지죠. 대신 뭐 임수, 개수, 대운에 토운이면은 또 괜찮아요. 왜냐면은 세운에서 이 수국화 현상을 토가 막아주니까요. 자, 다음 사주는 신유술에 유가 빠져있죠. 신유술에 금 떴다. 당연히 토금 그리고 수의 기운까지 강하죠. 이럴 땐 용신을 화로 잡는다. 운이 수운으로 가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죠? 자, 다음 사주 술미
그러니까 술미에 화 떴다. 이러면은 어쨌든 이 목생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술미에 화 떴다. 내가 그러니까 화토가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양의 글자가 많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신약이 되나요? 이런 사주가 신약이다. 인성이 두 개에 을목이 떴지만 어쨌든 이 사주가 화토, 그러니까 토랑 화의 기운으로 설기가 많이 돼서 인성을 용신으로 잡았다. 뭐 조로서 수를 쓰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반대 기운 수를 용신으로 잡았다. 또한 내가 설기가 많이 되니까 인성이 좋다. 이 해수는 햄이 목으로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총도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술인에 화 떴다. 가상관격이죠. 가상관격이다. 수월에 토도 떴다. 그죠? 어쨌든 사막국을 그러니까 사막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국에서 오화가 빠진 합국을 하는 거죠. 생지, 묘지의 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관으로 병화가 올라가 있다. 정화도 술중에 정화도 떴고 무토도 뜨고 그랬네요. 이 사주 역시 관점을 두 가지로 아까 나눠서 봐야 돼요. 이 상강 전이면은 수 쪽으로 보고 상강 후면은 화 쪽으로 본다. 그러니까 수월은 그러니까 조우를 잘 보진 않지만 어쨌든 10월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20일 후가 되면은 후에 태어나고 지지에 이런 차가운 글자들이 좀 있게 되면은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상강이죠, 상강. 태어나고 해에 있어. 한기가 있어. 정화용신. 상강 이후부터는 화가 많아도 좋다. 갑진운의 절강성에 성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어떨까요? 이 사주 묘술합을 하죠. 어쨌든 묘술합을 하지만 신유술월에 금 떴다. 술 중에서 정화도 올라왔지만은 어쨌든 본기가 가을에 금이 강한 거죠. 측토도 있고 해수도 있고 그래서 토생금 돼서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금이 강하다. 이분은 갑진운의 절강성 도둑이 되었다는 분이고요. 자, 신유술월에 금수가 있다. 금도 기운이 강하죠. 그러면은 금수가 기운이 강하니까 묘술 합에 화를 써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관사론잡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없다. 화운에 발전한다. 천간으로 병운에 도둑이 되었다. 병화운에 도둑이 된 사주가 되겠고요. 묘술합에 묘술하다. 해수 있고 간목 있고 이런 사주는 내가 약하지 않죠. 신강하다. 이 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의 글자가 필요하다. 화운에는 이런 그 군겁쟁제, 그러니까 비겁이 많잖아요. 인해안목에 해묘목에 나도 뜨고 묘도 있고 간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화운에 잘 나가게 되고, 화가 없어진다. 수운에, 그러니까 수운에는 수생목을 받아서 비겁들이 날뛰게 되죠. 그죠? 수운에는 비겁들이 날뛰게 된다. 그러면은 비겁들이 날뛰면은 그러니까 나의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육신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오술에 화 떴죠. 그죠? 목화가 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인호술은 화국이잖아요. 목화 상관. 격으로 따지면 식신격은 되는 거죠. 격은 식신격이다. 그러니까 오술에 정화가 떴으니 격은 식신격인데, 어쨌든 목화 가상관이죠. 가상관. 그러니까 술월에 금도 떴다. 그러면은 설기도 되고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글자는 인성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인수가 용신이다. 가상관도 역시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인수,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서부분에 절광성에 출세하였다고 합니다. 술인의 청관으로 병화 텄다. 가상관이다. 그리고 금, 유금도 있고 경금도 있고, 이런 경우도 극설교과에 해당이 되죠. 극설교과인데 인성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주원국에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을 때에는 뭐 태원용신이라도 보자. 그래서 태원용신은 천간으로는 한 칸 뒤에 정, 지지로는 네 칸이죠. 네 칸. 네 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칸 뒤를 보면은 술 다음에는 해, 자, 축, 그죠? 술, 해, 자, 축 이렇게 되는 거죠. 술, 해, 자, 축, 축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축월, 정축월에 태어나는, 정축월에, 그러니까 잉태가 된 거죠. 정축월에 잉태가 되었다. 축중의 개수라도 소중하게 쓰자. 수운에 발전한다. 자, 술월에 이렇게 사술 이렇게 있네요. 인사술, 화국이나 맞죠. 인사술도 인호술처럼 본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사술도 인호술처럼 본다. 그러니까 신해자씨 하면서 그러니까 신해자씨 뭐 이렇게 그 물이 많듯이 진해자 하듯이 이것도 술사인 뭐 이렇게 인사술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토가 많아서 뜨겁다. 술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수가 용신인데 천간으로 여기 이게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천간으로 또 이 병이 오면은 죽게 되는 거죠. 토의 기운이 들어오면 어렵다. 다음 사주. 이런 사주는 보기 쉽죠. 그죠? 내가 약하니까 술을 쓴다. 약하니까 술을 쓰기도 하고, 화토가 망해서 반대의 기운을 쓰기도 한다. 술을 쓰기도 한다. 다음 사주. 나는 임묘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고, 임수, 계수 도와주네요. 약하지 않죠. 그러면 신강, 화를 쓴다. 마지막 사주가 되겠네요. 술월에
을목이죠. 수월의 을목. 수월의 을목인데 어디 보자. 수월의 신유술 유가 이렇게 같이 있죠. 신유술에 천간으로 토가 떴죠. 그리고 토 있고 신금도 있네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토금이 왕하죠. 토금이 왕하다. 토금이 많다. 토금세를 이루고 있다. 토금세를 이루고 있는 데서 나는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인성에 의지를 해야 된다. 간목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갑신절지로 못 쓰느냐. 못 쓰느냐 쓰느냐를 봤을 때는 여기서는 절제에 있는 간목이지만은 쓴다라고 이렇게 세 개는 적어져 있죠. 그죠? 어쨌든 이 그 토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도 뭐 유금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고 축토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생 금생수 수생목 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온통 다 금이었다. 아까 종살격, 가종살격 할 때는 지지가 온통 다 금이었잖아요. 이런 축중에 있는 개수 이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간목을 못 썼던 거고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등락의 갑에 나의 의지처로 보고 수생목 해주는 그런 시기가 좋다. 그래서 간목, 용신, 임수, 희신, 무토가 이 병이 되는 거죠. 그죠? 무토가 병이다. 이분이 을축대운, 그러니까 축에는 개수와 신금이 있는 거죠. 내가 약하니까 나의 힘을 북돋아주는 을목 대운에 대운에 을해년에 내 힘이 더 세지죠. 그죠? 다음을 창업하였다. 을목대운 을해년에 다음을 창업하고 정축년에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 그러니까 정축년부터 서비스를 한 이 사주가 정축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그분의 사주가 되는 거죠. 요즘에 타다로 다시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어쨌든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거지가 많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다신약도 부자인 분들이 이렇게 많죠. 그죠?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다 실망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월, 을목의 6월, 수월의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신유술월 을목용신법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계절에 비해서 신유술월 을목용신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자그마한 차이로 그러니까 용신을 잡는 글자가 많이 또 틀려지고 그리고 예전같이 용신이 화용신이다 그러면은 천간지지 구별 없이 화를 다 화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좀 초보자 수준인 거고 그걸 좀 이렇게 나눠서 이때에는 수운도 좋고 그러니까 이때에는 천간으로는 어쨌든 을목에게는 병정화 진신체계로 가야 돼요. 병정화가 올 때에는 큰 상황을 제외하지 않고는 거의 다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병정화가 너무 많은데 또 화가 온다 이럴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운이 되겠고요. 네. 어쨌든 좀 사례를 익히시다 보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월의 을목 용신법까지 알아보았고요. 요즘 오늘도 그렇고 7월 한참 예전 같으면
코로나 시국이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지금 뭐 7말 8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가의 절정기를 달리는 이 시기에 장마가 오다니 이게 참 이상기후도 좀 대단한 이상기후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렇고 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그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요. 리듬도 깨지고 몸도 무겁고 또 가만히 좀 잠깐 한 30분 책이라도 좀 보려고 하면은 막 눈이 감기는 거죠. 눈이 감기고 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복더위에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